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상관용 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관용 관격은 일단 상관을 이룬다고 그러면은 월지가 일간의 상관월에 해당해야 상관이 되죠. 이러면은 신약하게 되는데 이 신약이 관을 용한다. 그럼 신약한데 관을 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비록 상관월이지만은 이 사주 중에 일간을 방조하거나 아니면 생조하는 그런 글자가 여럿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 용관격 사주는 운이 제가 왕한 운으로 행할 때, 갈 때 필부다. 반드시 부유하게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우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용 관격 사주 역시 이 네 개의 명조를 가지고 실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두 개의 사주를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개의 사주를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주. 자, 첫 번째 사주를 보죠. 건명,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건명은 곤명 그러면 여자 사주고 건명의 임술연에 태어났다. 임술연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기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순행을 하겠죠. 해서 경술, 신의 임자, 신축, 갑인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임술연, 기우월, 무술일, 을묘시에 태어났다. 근데 이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려고 할 때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만은 이 적천수에서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자, 이 천간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이 천간의 관계를 보는데 이 천간이 쓸만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천부지재라고 그래가지고 이 천간이 지지를 어떻게 덮고 있고 또 이 지지는 천간을 어떻게 싣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천부지재 그랬습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게 천부지재로서 이 천간이 어떻게 쓸만한지 힘이 있는지 약한지 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이 월지와의 관계
월지와의 관계, 월지의 관계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습니까? 왕상휴수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왕상휴수를 살펴보는 것은 수목 화금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는 왕상휴수를 월지에서 살펴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토이 월지의 무기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따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연간, 일간, 월간, 일간 시간이 쓸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지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극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지지 역시 천부지지로서 천간이 지지를 어떻게 덮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역시 이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기함상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함이라는 것은 이 틀기, 그리고 바구니 함,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함으로 보고, 그 틀, 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봐가지고 이 8글자는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서로 상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함상통이다. 이 관계를 전부 다 보고 나면은 이 사주팔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 순패는 생극재화를 나타내고, 천간의 생극재화를 나타내는 게 여기고, 지지의 생극재화를 나타내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간과 지지의 천부지지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기는 왕상휴수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참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은 한자를 모르면 사주를 볼 수 없는 게 딱한데,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모르는 글자는 찾아보면서 아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글자는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한번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주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인데 이 무토는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 8월이죠. 유금월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월이다. 상관월이면은 이 무토는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술에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연간이 술이고, 월간이 기토가 방조를 하고 있다. 자, 방조는 비견,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돕는 것을
방조라고 하고 생조는 인수가 돕는 것을 생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보니까 이 무토일간이 약해서 강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강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강왕은 우리가 강왕의 일간에 유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도 쓸 수가 있고 임수는 재성이 을목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금과 임수와 을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쓸만한가를 살펴봤더니 유금은 여기 토 넷에 쌓여 있어 가지고 금은 토가 많으면 묻혀버린다. 그래서 쓰지를 못한다.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금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임수를 보자. 임술은 6월 금에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쓸만한데 기토가 임수를 극하고 있고 무토일간이 임수를 극하고 있고 앉은 자리가 술토라서 그것도 조토다. 그래서 임수는 세력이 약하다. 그래서 쓰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데 여기 을을 보니까 을은 비록 6월에 태어났지만은 임수의 생을 받고 있고 또 앉은 자리가 왕한 묘지이다. 왕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도 쓸 수 있고 임도 쓸 수 있고 을도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쓸만한 게 을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을목이 용신이기 때문에 을목이 용신인데 이 용신이 흥할 때는 세력이 좋을 때 이 사주가 흥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쇠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주는 수의 마을인 해자축 그리고 목의 마을인 임묘진의 대운에서 이 사주가 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이 얽기를 무일 6월 토금상관 지지양술 조이차후 그랬습니다. 무토일주가 6월에 태어났으니 토금상관이다. 그런데 지지에 2개의 술이 있는데 이 술은 술이 건조하고도 또 두터운 토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묘제 영간 임수 윤토 설금이 생목 조기 용관 그랬습니다. 자, 묘하게도 연간에 있는 임수는 이 연간에 있는 임수는 윤토 토를 윤택하게 하고 설금 금을 이 유금을 설해서 이 생목 을목을 생하니 족이 충분히 용관 관을 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해운 재관 개득 생부 공명 수순 이랬습니다. 해운에 이르러서 이 재와 관이 개득 생부 모두 생부를 얻었으니 공명 순수 공명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임자 조수 사로지광 임자운에는 사로 벼슬길이 빛났다. 그런데 조수 일찍이 이루어지기를 벼슬길이 일찍이 빛났다. 개축 지 공금국 이 개축에는 지지에 사유축 해가지고 유축 금국을 이루죠. 해가지고 금국으로 껴안으니 이 금국은 묘를 충하죠. 그래서 복제가 중중했다. 복제가 중중. 집안에 상사가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갑인을묘 20년 사지시랑 벼슬이 시랑에까지 이르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하고 잘 들어맞죠?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역시 건명 남자 사주이고 경호년 그러면은 양의해이니 대우는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된다. 자, 이 사주의 순패와 진퇴 역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대로 잘 기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주의 전체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자, 임신일주에서 임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 또 이게 잘못됐습니다. 기유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신유 극묘목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여기는 오화 극신금 신묘금. 잠깐만요. 이 묘목은 오화를 생하고 그리고 극신유금. 그렇죠? 그리고 시기. 덮풀푸 유금. 그리고 이건 맞고 시기죠. 왕지가 아니고 여기는 절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잘못 기재해 가지고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사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자, 이미 6월에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월이라서 이 일간은 세력이 약하죠. 세력이 약한데 이 앉은 자리가 생지이고 또 시지에 유가 있으니 또 임을 생하게 되고, 이 경은 기의 생을 받아서 다시 임을 생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임
일가는 임수일가는 약하게 태어났지만은 변해서 왕하게 됐다. 이 왕한 사주는 우리가 재성을 용신으로 할 수도 있고 관성을 용신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재성 5는 묘의 생을 받기는 하지만은 묘유충이 있어가지고 실상의 재성의 생을 받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일견에서 봤을 때 쓸만하다. 그렇지만은 경금이 개두를 하고 있고 오를 생하는 묘가 신유의 충극을 받고 있으니 이 오가 외롭다. 너무. 근데 여기에서 자 관성 기를 보니까 기는 오에 비록 앉은 자리가 절각되었지만은 이 묘목은 유와 신이 충국을 해서 힘이 약해지고 거의 없는 것과 같고 이 오는 기토의 뿌리가 되고 또 일면으로 보면은 묘는 오를 생하고 오는 기를 생하고 시간의 기토가 이 기를 방조하고 있으니 이 기는 쓸만하겠다 해가지고 상관 용관격으로 봤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토가 여기서 용신인데 기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의 마을 사오미 화의 마을이나 아니면 진술충미 토의 도움이 있을 경우에 자 진술 충미 토의 도움이 있을 경우에 발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비록 태어났을 때는 그리 좋은 집안이라고 하기 어렵지만은 경지눈에 와서 서서히 발달을 해서 신사이모 개미운까지는 발전을 하는 사주다. 그리고 갑신에 오게 되면은 이 갑은 기와 갑기 합이 되고 신은 금의 마을이기 때문에 발전이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 갑신대운을 잘 넘긴다 해도 이 을은 을경합금을 하고 금은 이 유가 뿌리를 이루고 있고 오는
금으로 변하는 생지의 마을이기 때문에 자 을경 합화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기를 설기하고 또 유는 이 묘를 충하기 때문에 이, 이 화의 인수가 오화의 인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좋을 리가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또 한번 봅시다. 임수생어 묘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으니 수목상관이다. 임수묘목해서 수목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희기 관인통근, 기쁘게도 그 관과 인수가, 관은 여기에서 기토가 되죠.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인수는 경금, 신금, 유금 이게 윤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경금을 볼 수가 있죠. 그 경금이 통근을 했고 어디에? 기는 오에 통근했고 경은 신과 유금의 통근을 했다. 이게 기함상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고 연지 봉제 상관 유제 유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연지 오화죠. 오화에 재를 만났다. 임수가 오화는 임수의 재성이 맞죠. 재성을 만났는데 갑자기 상관에 재어도 있고 화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관에 그러니 여기는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상관의 재어는 신유금이 재고 오화는 상관이기 때문에 이 오화는 상관을 설하기 때문에 이 연지의 재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관인이 통근하고 연지가 봉재한 것을 한꺼번에 갖다 끌어서 얘기를 한 게 됐죠. 그 다음에 일원이 생왕하니 그래서 일원이 생왕하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원이 생왕하다 하는 것은 일원은 경에 생을 받고 신과 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생왕하다. 그래서 족이 관을 쓸만하다. 족이 용관이라 이렇게 씁니다. 관은 기토가 되겠죠. 사운의 관성임왕, 사운의 이 기토, 이 사운의 관성이 임왕해서 채반수지근 그랬습니다. 이것은 채반수지근 하는 것은 반수지근 하는 것은 반수의 그 미나리를 뜯었고 그럼 뭐냐 그러면 학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삼궁지게 삼궁의 개수나무를 절 꺾었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합격했다. 이 사운에 입학을 하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다시
중앙시에 합격을 했다. 전시에 합격을 했다. 전시까지 합격을 했다. 그러니 성금지계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모, 개미, 남방화지. 이모하고 개미는 남방의 화지이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관성이 힘을 받게 되겠죠. 출제 명구, 출제해서 이름을 떨쳤고 앵천 주목 그랬습니다. 앵천은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영전하다 그렇게 우리말로 영전하다. 좋은 자리로 옮기다. 그 주목의 영전, 주목이라는 버섯에 영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의류. 이 갑신과 의류는 금이 득지하고 경금이 득지하고 목임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목임강이란 말은 그 말이 안 됩니다. 목임절, 목임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은 임절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인수는 뿌리를 내렸고, 이 가불목은 절지에 임했기 때문에 또 이 묘목도 세력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기토가 더 기토가 걸린 병에서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기토는 금운에 의해서 또 설기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설기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기토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또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퇴은 물러나 숨었으나 안형금서 여기서 금이니까 검은고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으면서 안형 편안히 있으니 기락자여 그 즐거움이 자여했다. 스스로 여여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은 운과 의류운은 자, 병과 약이 같이 온 그런 운이라서 비록 물러나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생활은 이 사람이 즐기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저 역시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의 사주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